왜 화성에다 사람을 보내면 될 텐데 계속 우주 탐사선만 보낼까요? 아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최초로 화성의 땅을 밟는 바로 화성인을 배출하는데 문제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큐리어시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 큐리어시티가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요, 화성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얘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얘 거의 트럭 한 대의 그 사이즈예요. 얘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그런 무게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 자체만도 무게가 900kg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가 900kg고 요거를 우주선에 넣어가지고 띄워 보내는 거예요.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알죠? 900kg를 다시 더 큰 거 안에다가 띄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 보내는데 돈 얼마 든 줄 아세요, 여러분? 3조 들었어요. 나사에서 화성 사진 몇 장 찍어 오려고 보냈는데 3조 들었어요. 엄청 비싼 사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쪽 그 우주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신에 실어서 보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냐? 봐봐요. 인간을 띄어서 보내려면 일단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보내야 돼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쵸? 게다가 장비를 2대씩 실어 보내줘야 된대요. 같은 장비라도. 왜냐면 하나가 부서지면 어떡할 거야? 야, 내가 화성에 도착했어.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화성 사진을 다 찍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테크놀로지야. 그런데 이게 고장났어. 그럼 나 어떻게? 나 지구 가서 지금 다시 가져와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첨단 기계들을 2대씩 넣어줘야 된대요. 그건 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고장나면 어떡해. 나머지 백업 플랜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다 몇 배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보내는 것보다 사람을 보내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 줄 아세요? 10배. 10배가 더 든대요. 그래서 예산이 준비하고 보내고 나오고까지의 예산이 30조 이상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화성인 못 보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언젠가 인류가의 과학이 더 발달하면 보내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 미국에서 막 그러잖아요. 미국 정부는 맨날 세금 걷어가가지고 군대 키우고 나사에다가 다 갖다 준다고. 근데 나사에다 그렇게 갖다 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무슨 결과를 얻었냐? 달에다가 미국 국기 하나 꽂고 오면 다냐? 화성에다 미국 국기 하나 꽂고 오면 다냐? 이건 거죠. 자, 그럼 화성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화성까지는요, 그냥 보통으로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가는데. 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냐면은 그 안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2년에서 가는데 2년, 3년, 오는데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 명이 먹을 2년, 3년 먹을 음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요. 음식물을 어떻게 다 그거. 그래서 나사는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우주에서 식물을 길러서 아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원자력 로켓을 보내면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이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화성에 처음으로 간 사람이 되면 뭐해?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안 그래요? 누가 쉽게 가겠어. 그런데 이 와중에 2008년 화성으로 첫 우주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우주여행이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꿈꾸잖아요. 얘들아, 나 이번 방학에 달에 간다? 오, 대박! 야, 너 달에 가는데 너 누구랑 같이 가? 우리 가족도 여행 가. 진짜 인당 얼마씩이야? 아빠 그러는데 인당 2억 5천씩만 내면 된대. 우와, 니네 진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런 날이 우리가 언젠간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이 달에 갔다 온 사람이 달이 아니라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민간인인데 우주에 갔다 와 봤어요. 이 사람은 미 항공국 나사 엔지니어 출신으로 억만장자예요. 나 이 사람이 왜 억만장자가 된지 모르겠어. 이 사람의 이름은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티토가요, 돈이 많으니까 야, 나도 우주선 한번 타고 야, 우주 정거장 한번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돈을 내고 우주 정거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진이에요. 오, 나 갔다 왔어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우주에 대한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간 화성 왕복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사람을 태워서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네가 가지. 네가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분이 그 우주정거장에 처음으로 민간인으로 갔다 왔을 때 나이가 72살이에요. 근데 2018년에 이분이 가시게 되면 나이가 95살이 된대요. 그러니까 할배이신 거예요. 2018년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네는 너무 늙었다, 화성 가기에는. 응? 가는 길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직접 돈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명의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화성의 우주선에 넣어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돈이 엄청 들 텐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첫 2년의 화성 우주선의 개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18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왜 2018년인 줄 아세요? 왜요? 여러분, 왜 2018년일까요? 2018년에요. 지구와 화성과 뭐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대요. 그래서 거리가 제일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나 과학적인 건 잘 모르니까 제 설명이 너무 자세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래요. 그래서 그때 501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면 갈 수 있죠. 1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때가. 그래서 가장 짧게 갈 수 있기 때문에 2008년으로 날짜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 3년 걸려버리니까. 아낄 수 있죠, 시간을. 근데 그리고 이거는 우주선인데 화성에 착륙하진 않는데요. 오직 궤도에서만 비행을 하고 화성 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보내는 우주선의 궤도가 다 이 궤도만 지구에서 고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막 일로 붕 가고 일로 붕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나사에서 이렇게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가냐예요. 여러분 가실래요? 가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런데 티토 아저씨가 오직 중년 부부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심오한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티토 아저씨가 화성에 중년 부부가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우주선 그 화성에 갔다 오시고 또 우주선 이렇게 발사되고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방사선에 노출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임신을 하고 기형아가 나올 수 있거나 또는 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이를 다 낳은 부부여야 해요. 방사능 노출에도 괜찮아야 해요. 그리고 막 결혼한 사람은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우주선이 굉장히 아주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년 반 동안 요 비좁은 공간에서 둘이 먹고 싸고 둘이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랑하고 서로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좁으냐면요. 한 17평 정도 된대요. 방이 2개가 있긴 하대요. 그런데 17평 정도, 17평방미터. 17평 아니지, 그러면. 602평피트니까. 나 잘 모르겠어.
몰라. 17평방미터인 것 같아요. 네. 겁나 그 장기간, 야,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문제는 또 뭐냐? 이런 상태로 살아야 돼.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던지, 아니면 그냥 막 떠다니니까 어딘가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지금 이거는 무중력 상태를 실험하려는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 실험실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의 공간에서 저러고 살아야 돼요. 핸드폰 없어요. 유튜브 없어요. 아프리카 TV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버린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져서 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병을 얻고 오는 여행인 거예요, 이게. 우주 여행이 절대 쉬운 게 아닌 게 병을 얻고 올 수 있어요. 애도 못 날 수도 있죠. 근육량 줄어들어가지고 완전 골골될 수 있죠. 암까지 걸려올 수 있죠. 방사선 노출되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뜻이 있는, 이미 지구에서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누린 중년 부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뽑힌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훈련 중에 있다고 듣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요, 이 우주선에 한번 타기 위해 1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야 된대요. 우주 적응 훈련을요. 그것도 돈이 상당히 든다고 하죠. 자, 그러면 티토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 돈 들여서? 그는 우주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래요.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인류 안에서 어떤 우주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뿌듯함, 그리고 또 미래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려고 그는 자비를 들여서 화성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훈훈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아직 화성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화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요.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 같아요.